오래되었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양장점 안에는 오랜 청아, 재봉틀 기름 냄새가 섞인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살이 먼지 하나 없이 닦인 바닥 위로 길게 늘어지고 있었고, 그 햇살의 끝자락에 72살의 은숙이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낡은 작업대 앞, 마디가 굵어진 그녀의 손은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채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유일한 핏줄인 아들, 세준과 그의 아내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잘 익은 과일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그 표정은 분노와 실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손에 쥔 번쩍이는 손전화기를 부서져라 쥐고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먼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건 저희의 앞날이 걸린 문제라고요. 그걸 전부 그 애한테 주시겠다니요? 그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은숙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아들 세준은 아내보다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가게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값이 무척 많이 나갑니다. 저희가 어머님께 더 나은 삶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말은 합리적인 설득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삶 전체를 낡고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숙은 두 사람을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의 평생이 담긴 낡은 발틀, 재봉틀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묵직한 나무 덮개를 들어 올려 기계 위로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고 양장점 전체에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소리 같았고 모든 관계의 마침표를 찍는 소리 같았습니다. 은숙은 다시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단호하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 이 내 평생이었다. 너희가 말하는 그 더 나은 삶은 내게 필요 없다. 이 양장점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말에 세준과 수진의 얼굴에서 핀기가 가셨습니다. 충격과 불신이 뒤섞인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볼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더 이상 그들을 아들 내외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공간에 침입한 이방인을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핏줄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심장을 찌르기도 합니다. 무엇이 한 어머니로 하여금 평생을 바쳐 키운 외아들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을까요? 그날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아주 먼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항상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저희와 함께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아주 소중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저희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은숙은 올해로 72살이 된 여인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운명의 실타래라는 작은 양장점과 함께였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그녀의 청춘과 땀이 고스란히 스며든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남편은 본래 좋은 옷감을 구하러 전국을 다니던 상인이었고 이 작은 가게는 그가 언젠가 은숙과 함께 옷을 지으며 살아가고 싶다는 꿈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은숙은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하나는 그녀의 배 아파 낳은 자랑스러운 친아들 세준이었고 다른 하나는 일찍
부모를 여인 여동생의 아들, 조카 하준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한 지붕 아래에서 자랐지만 서로 다른 나무처럼 각자의 모습으로 커갔습니다. 세주는 어릴 적부터 영특하고 공부의 뜻이 깊었습니다. 그는 늘 책상에 앉아 책을 파고들었고 낡은 양장점의 풍경보다는 책 속에 그려진 더 넓고 화려한 세상을 동경했습니다. 그는 종종 어머니의 거친 손을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이 낡고 먼지 쌓인 곳에서 꺼내 드릴게요. 크고 좋은 집 사드릴 거예요. 은숙은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저 아들의 밝은 앞날을 위해 묵묵히 바느질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반면 하주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책보다는 이모인 은숙의 손끝을 바라보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재봉틀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소리, 가위가 옷감을 서걱이며 자르는 소리, 다리미가 증기를 뿜어내는 소리. 하준에게 양장점은 살아 숨쉬는 하나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거창한 약속 대신 늦은 밤까지 일하는 은숙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 손이 차가우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그 작은 온기가 은숙에게는 세상 그 어떤 약속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단단한 옷감에 보이지 않는 첫 올이 풀리기 시작한 것은 아들 세준이 야망 넘치는 수진과 혼인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수진은 처음 양장점에 인사를 드리러 온 날부터 이곳의 모든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옷과 장신구로 치장하고 있었고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을 때조차 공아의 가방에 묻을세라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시어머니의 삶이 담긴 이 공간이 그저 초라하고 낡은 과거의 유물로만 비치는 듯했습니다. 은숙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맞았지만 그 어색한 공기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풀린 올은 시간이 흐를수록 걷잡을 수 없이 커다란 구멍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강물은 쉼없이 흘러갔고 세월과 함께 가족의 모습도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세주는 큰 금융회사에 들어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더 바빠졌고 어머니의 낡은 양장점은 그의 화려한 세상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오는 발길은 눈에 띄게 뜸해졌습니다. 이제 그의 방문은 진심 어린 안부보다는 의무감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신 값비싼 선물을 안겨주는 것으로 자신의 도리를 다하려 했습니다. 한 번은 거대한 안마의자를 들여놓았는데 은숙은 평생 몸을 움직이며 살아온 탓에 그런 기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또 한 번은 벽면을 가득 채우는 커다란 텔레비전을 설치했지만 은숙은 바느질하느라 화면을 들여다볼 시간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그 값비싼 물건들은 온기 없는 양장점에서 마치 길 잃은 손님처럼 서먹하게 자리를 차지할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방문은 그보다 더 노골적인 목적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장점의 낡은 가구나 오래된 옷감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창밖의 풍경에 쏠려 있었습니다. 한때 조용했던 골목은 어느새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번화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낡은 가게들이 있던 자리에는 세련된 옷가게와 예쁜 찻집들이 들어섰고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내다보며 마치 감정사처럼 혀를 찼습니다. 어머님, 이 동네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정말 대단해요. 어머님은 지금 금덩어리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은숙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옷감을 재단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가게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금덩어리가 아니라 남편과의 추억과 자신의 인생이 담긴 집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동안 조카 하주는 오히려 은숙의 삶에 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가구를 되살리는 일을 하던 하주는 거의 매일같이 양장점에 들렀습니다. 그는 값비싼 선물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삐걱거리는 양장점 문에 기름칠을 해주고 무거운 옷감 꾸러미를 창고로 옮겨주었으며 저녁이면 은숙과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품이라며 낡은 반다디를 가져와서는 며칠 밤낮으로 정성껏 손질하여 윤이 나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모님, 예전에 외삼촌께서 직접 만드셨던 장롱 기억나세요? 제가 한번 손봐드릴게요. 이런 귀한 물건은 오래도록 간직해야지요. 하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양장점의 낡은 물건들은 다시금 생명을 얻었고 은숙의 마음속에도 따스한 온기가 차올랐습니다. 그는 이 공간의 값어치가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시간과 이야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아들과 조카의 모습이 선명하게 엇갈리면서 은숙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세준과 수지는 웬 낯선 남자를 데리고 양장점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남자를 세준의 오랜 친구라고 소개했지만 그의 번지르르한 말투와 사람을 훑어보는 듯한 눈빛은 평범한 친구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장점에 들어서자마자 감탄사를 연발하며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야, 사모님, 정말 좋은 자리에 가게를 갖고 계시네요. 요즘 이 동네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아시죠? 이런 귀한 부동산을 그냥 두시다니요. 그는 마치 우연히 들른 손님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모든 말 속에는 이 가게를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도가 칼날처럼 숨어 있었습니다. 은숙은 아무 말 없이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자신의 평생이 깃든 공간이 낯선 이에게 값으로 매겨지는 기분은 참으로 불쾌하고 서러웠습니다. 마치 평생을 가꿔온 자식의 가치를 돈으로만 평가받는 듯한 모욕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숙은 손님에게 내어줄 차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수진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수진은 누군가와 손전화기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얇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말들은 은숙의 귀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네, 아직도 고집을 부리세요. 낡은 옷가지랑 실뭉치에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으신지.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구슬려 볼게요. 계속 찾아뵙고 말씀드리면 언젠가는 마음이 흔들리시겠죠. 수백만 냥이 걸린 일인데 제가 쉽게 물러설 수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숙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구슬려 본다는 말, 낡은 옷가지랑 실뭉치라는 표현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신은 더 이상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부를 가로막고 있는 완고한 늙은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숙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둠이 내린 양장점 안에 홀로 앉아 있으면 남편과 함께 웃고 떠들던 젊은 날의 기억, 두 아이를 키우며 고단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낡은 가위를 손에 쥐어 보았습니다. 쇠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남편의 온기와 자신의 땀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이 가위 하나로 평생을 버텨왔고 두 아이를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세월이 한낱 돈 몇 푼과 맞바꿔져야 할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그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에 자신의 삶과 추억이 짓밟히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인내의 실타래는 거의 끝까지 풀려 있었고 이제 단 한 번의 잡아당김으로도 모든 것이 끊어질 위태로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바로 은숙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기일이었습니다. 은숙에게 1년 중 가장 성스럽고 경건한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몸을 정갈이하고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따끈한 밥을 짓고 구수한 나물 무침과 담백한 생선구이를 상 위에 올렸습니다. 작은 상이었지만 그 위에는 남편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세준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버지의 기일만큼은 잊지 않고 찾아와 함께 고개를 숙여주리라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갈 무렵 양장점의 문이 열리고 아들 내외가 들어섰습니다. 은숙은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을 보고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세준과 수지는 제사 음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뒤에는 낯선 사내, 법률가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차려진 제사상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상이 투명한 유리라도 되는 듯이 지나쳐 은숙의 작업대 위로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세준은 딱딱한 사무적인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본 아주 좋은 요양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어머님을 편안하게 모실 겁니다. 며느리 수지는 옆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그곳에는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강좌도 많대요. 휴양지에 오신 것처럼 즐겁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말은 어머니를 위하는 효심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내는 늙은 어머니를 귀찮은 짐처럼 치워버리고 재산을 차지하려는 탐욕일 뿐이었습니다.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아들, 내외의 얼굴과 서류 뭉치, 그리고 남편의 영혼이 깃든 제사상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신성한 날, 남편을 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들이 내민 것은 재산을 넘기라는 차가운 문서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깊은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손을 뻗어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그 내용을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재산 양도 계약서라는 글자가 흐릿한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종이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북, 북. 양장점 안에는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를 찢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의 인연, 며느리와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내세웠던 모든 거짓된 효심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의식이었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바닥으로 흩날렸고 아들과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은숙의 눈에서 더 이상 슬픔이나 망설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얼음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은숙의 복수는 아들과 며느리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닌 창조였고 원망이 아닌 희망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날이 지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조카 하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하준에게 양장점을 물려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동정이나 보상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 자신의 꿈과 가치를 함께 이어나갈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의 섬세한 바느질 솜씨와 하준의 낡은 것을 새롭게 되살리는 재주를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낡은 옷을 고쳐 새롭게 만들고 오래된 가구를 복원하여 그 가치를 되찾아주는 특별한 공간, 유산 공방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가게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날부터 낡고 침체되었던 양장점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은숙과 하준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함께 낡은 벽에 새로운 색을 칠하고 하주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이용해 멋스러운 선반을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은숙은 수십 년 동안 창고 깊숙한 곳에 잠자고 있던 남편의 옴감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귀한 비단과 무명 옴감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모님, 외삼촌께서 40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가져오신 비단 기억나세요? 이걸로 어떤 옷을 지으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은숙의 말에 하주는 낡은 의자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의자를 이 비단으로 감싸면 어떨까요? 이모님? 단순한 의자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낡은 것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운명의 실타래라는 낡은 간판 대신 하준이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든 유산 공방이라는 멋스러운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양장점의 변화는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시 활기차게 움직이는 재봉틀 소리와 톱질 소리는 마치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급 승용차를 타고 길을 지나가던 세주는 완전히 달라진 가게의 모습을 보고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환한 불빛 아래에서 함께 웃으며 일하고 있는 어머니와 하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어머니의 가게는 팔아치워야 할 낡은 부동산일 뿐이었는데 어머니는 그곳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들의 부유한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훨씬 더 귀한 가치를 쌓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마지막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유산 공방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은 가게 안은 예전과 달리 따뜻하고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숙이 정성껏 수선한 옷들이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하준의 손길로 되살아난 고가구들은 은은한 광택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세준과 수진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세준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경멸적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뭐 하는 짓입니까? 어떻게 저희의 앞날, 제 앞날을 이런 하찮은 장난질과 맞바꾸실 수 있습니까? 그의 눈에는 어머니의 새로운 꿈과 열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재산을 축내는 어리석은 행동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은숙은 아들을 조용히 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가게 안의 모든 소리를 잠재울 만큼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앞날이라고? 나는 내 평생을, 내 과거와 현재 전부를 너에게 바쳤다. 그런데 너는 네 아버지 기일에 찾아와 이 늙은 어미를 집에서 내쫓으려 했지. 너는 이 가게에서 오직 땅과 돈만 보았다. 하지만 하준이는 이곳에서 영혼을 보았어. 내 영혼과 제 외삼촌의 영혼을 말이다. 은숙은 천천히 자신의 낡은 재봉틀로 다가가 묵직한 나무 덮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마지막 선언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이 내 평생이었다. 너희가 말하는 그 더 나은 삶은 내게 필요 없다. 이 공방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모든 것을 쏟아낸 은숙은 아들 내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확고했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준과 수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망견자실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산 공방은 입소문을 타고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그들의 이야기는 한 유명 잡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은숙은 예전에 무기력했던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활기 넘치는 장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기술을 가르치며 새로운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준의 곁에는 마음씨 고운 어여쁜 처녀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은숙을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공방의 든든한 일손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오후, 세 사람은 공방 중앙에 놓인 커다란 탁자에 둘러앉아 향긋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롭고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핏줄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과감히 끊어내야 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은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유산이란 돈이나 재물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담긴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